장이 어느 정도 그 매매를 하기 적합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월에 수익을 내지 않나 생각이 되고, 수익을 많이 냈을 때에는 뭐 한 달에 2억 넘게 냈을 때도 있고, 그리고 손실을 진짜 많이 볼 때는 1억 넘게 손실을 보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. 시장 상황이 안 따라주는데 너무 열심히 매매하려고 했다던가 그럴 때 크게 손실 볼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바닥을 탁 찍고 너무 심리도 안 좋고 속상하셨을 때는 어떻게 좀 복귀를 하세요? 해결하세요? 그리고 코스닥 지수만 봐도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, 작년 10월, 11월 이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막 많이 오르고 나서 지수가 많이 하락하던 때인데, 이럴 때는 되게 장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뭐 안 좋으면은 이렇게 2달 정도 안 좋을 때도 있고 더 장기간으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좀 계속 시장이 안 좋은 게 반복이 돼가지고,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고 버티다가 좋은 장에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해도 종목이 안 나와줘서 벌 수가 없는데, 그럴 때 벌어야겠다고 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사람은 잘 되더라, 단타로. 근데 유연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. 그래서 좋아 보여서 샀다고 하더라도 바로 몇 분 후에 손절을 할 수 있어야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진짜 최근과 같은 시장이 벌어놓은 거 그대로 하면은 진짜 깡통 차는 게 진짜 금방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다 이미 다 빼놨기 때문에 날려도 날릴 수 있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진짜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 남겨둔 예수금 내에서만 날리고,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장이 또 나중에 오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적은 돈으로도 금방 불려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. 유연함과 뭔가 줏대 없고 기준 없고 그냥 흘러다니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 차이는 뭐라고? 유연하다는 게 그냥 기준에 맞게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유연하지 않을까요? 제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이날에 7월 12일 금요일에 이날에 한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런데 이때 수급도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재료도 나름 셌다고 판단이 됐고, 그리고 이 차트도 보면은 옛날 고점이 12만 4,500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날에 이거를 매수를 했었는데, 그런데 이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잘하면은 그 다음날에도 오르고 며칠 오르고 해서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날에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수익을 되게 많이 내긴 했는데, 그런데 예상과 반대로 그 다음날에 이렇게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금액을 이때는 나름 되게 괜찮게 봐가지고 약간은 많이 들어가서 손절이 늦기는 했는데, 그래도 이날에 떨어질 때 한 적절히 좀 그래도 손절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 이렇게 만약에 버텼으면은 완전 폭탄을 맞을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, 그나마 여기에서 이날에 잘 손절을 해가지고 손실을 줄였지 않았나. 그래서 제 판단보다는 이렇게 시장에서 이거 아니다, 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손절을 했습니다. 근데 똑똑한데 뭔가 주식 투자로는 잘 안 됐거나 그런 사람들도 혹시 보셨어요? 똑똑한데 주식으로 잘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너무 고집이 센 사람? 특히 트레이딩은 약간 내 생각보다는 시장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오히려 좀 너무 똑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집을 부리면서 시장은 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막 오를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주고 좋은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데, 저는 제가 예상해서 매매를 했을 때보다 그런 시장 방향을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결과가 좋았습니다. 그 내 원칙을 지키는 것과 고집이 센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이 뭐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, 근데 그래서 뭐 잘 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100% 다 맞출 수는 절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똑똑한 사람이 잘 분석을 해가지고 많이 맞춰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있는데, 근데 반드시 또 내가 잘못 판단했을 때가 있을 수 있고, 종목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안 해줘가지고 계속 또 떨어지는
걸리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종목에 걸렸을 때 이게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맞고 고집이 너무 세고 이러면은 그럴 때 손절을 하기가 어려워서 아무리 잘 벌어놨어도 그런데 한번 잘못당해서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놨는데 내가 이걸 좋다고 해서 사가지고 10% 20% 떨어졌을 때 이거는 정말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막 레버리지를까지 써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사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샀는데 여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거의 깡통을 차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똑똑하다고 해서 꼭 주식을 잘하는 것도 꼭 아닙니다. 네. 저도 예전에 뭐 내가 맞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손실을 본 적도 되게 많았고 그렇게 해보니까 내 생각보다는 시장을 따라가는 게 맞다는 거를 저도 느꼈고 그리고 이게 또 아까 똑똑한 사람이 주식으로 앞에 맞춰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보통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한 번 잘못해서 손실을 봐버리면은 그것도 메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 하고 이러다가 또 깡통을 찰 때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특히 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많이 벌었을 때 돈을 이제 빼놔가지고 안전한 데로 분배를 해놔야지 그 돈을 온전한 내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 주식 관련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. 다들 주식 어떻게 잘하는 거야?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종목 선정은 더 틀리고 이게 지식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실력인지 멘탈인지 정말 투자 안 하고 나 월급만으로 살고 싶은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밑에 댓글이 한 277개가 달렸습니다. 아주 핫했던 글인데요. 그래서 쭉 댓글을 보고 이 작성자분이 정리를 하셨어요. 거시경제를 보고 공부해라. 두 번째, 현인들의 포트폴리오와 분석 레포트를 덤으로 공부해라. 시장 보고 흐름을 봐라. 집중 분사도 원칙대로. 임기님이 강조하신 원칙도 있어요. 이거 쭉 보시면서 그래 이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이것보다는 이런 거 다른 조언이 있으실까요? 근데 이게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랑 투자를 하는 거랑은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비슷한 점도 되게 많아서 한번 보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트레이딩이든 투자든 항상 큰 거를 보고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지수나 이런 큰 시장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 시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전 투자 대회 수상하신 분이라든지 되게 수익을 많이 내신 분 이런 분들의 경험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장을 보고 흐름을 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보다는 전체 시장의 흐름을 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마다 이 기법도 다르고 원칙도 다르긴 하겠지만 확실히 좀 본인만의 원칙이 딱 서 있어야지 매매를 계속 할 수 있고 또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ETF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개별 종목 투자하는 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모르고 시간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오히려 ETF 하는 게 더 낫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주식 트레이딩 하는데 되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거 막 종목 분석해서 이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신경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ETF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개별 종목 분석을 해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꼭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력한 투입 대비에 좋은 성과를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오히려 ETF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분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니나 봐요. 그래서 니네 회사 주식은 왜 안 오르나 이렇게 하셨어요.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희 차트도 좀 봐주시면 안 돼요? 끼가 없나요? 그 대왕고래 포함된 거 아니었어요? 네, 이때 그 대왕고래 테마해서 같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이 완전 죽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 몇 달 동안은 별로 좋진 않았는데 이전에 2차전지 올라갈 때 끼가 엄청 났던 종목입니다. 이게 상한가 갔다가 또 다음날에 12%까지 가고 또 그 다음날에도 거의 상한가 한번 찍 이 정도로 끼가 되게 좋았던 종목이긴 합니다. 실전투자 대회에서 1등 수상을 하셨어요. 제도권.
증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억대 연봉을 끌어당기겠어 라는 마음으로 입사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나 리스크가 큰 전업 투자자를 선택하셨어요. 이유가 있어요? 저는 트레이딩을 사실 뭐 그냥 돈을 잘 벌 수 있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기도 해서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도 싶기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전업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전업 투자로 확실히 되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까지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때 고민을 했던 게 이게 지금 만약에 내가 회사를 가버리면은 앞으로 평생 전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전에 매매했던 감도 더 잃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사를 가서는 초반보다는 갈수록 더 연봉도 올라가고 가치가 높아지는 일인데 다니다가 또 중간에 그만두고 새롭게 전업을 한다? 그거는 또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할 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반년 정도 한번 전업을 해보고 만약에 잘 되면은 계속하고 아니면은 그때 다시 또 증권사나 이런 거를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. 제가 2023년에 전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 코스닥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6개월 해보자고 한 기간 동안에 수익이 정말로 많이 나가지고 이거 내가 전업 투자를 계속 할 수도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직장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계속 전업을 유지했습니다.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게 목표이고 와, 그 이게 진짜 또 즐기시나 봐요. 금액을 너무 늘린다고 해봤자 이게 너무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잘못되면은 또 크게 날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늘려가지고 앞으로 더 크게 막 엄청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지금 하는 거대로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경험도 많이 없는 상황이고 내가 이게 주식이 오르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왜 수익이 났고 손실이 났는지도 사실은 대부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커질수록 매매하는데 난이도도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시작부터 큰 금액으로 하면은 이거 진짜 다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진짜 다 날려도 큰 부담이 안 되는 소액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하시다 보면은 또 실력이 늘어가지고 계속 좀 잘 되면은 그때 서서히 높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너무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전혀 와닿지가 않아서 막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날렸을 때 큰 무리는 없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잃으면 아까운 금액 정도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